이 방송은 보고 계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벙커프라의 고사장입니다. 생존 신고 겸 제가 프라모델 제작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도 솔직히 좀 미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 엔트리 건담도 지금 요거는 RG 뉴 건담 옵션 요것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박스를 까보지도 못했어. 자, 그리고 구독자 후원 포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작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본업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요즘에 자, 그래서 제가 영상을 너무 못 올려서, 그리고 또 이제 언박싱만 맨날 하는 것도 좀 웃기고 해서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차라리 그냥 제작 영상은 당장 못 만든다면 짬짬이 소소한 이야기라도 좀 올려 드릴 생각입니다. 자, 물론 이걸 올리면 이제 외국 분들은 안 보겠지만 일단 한국 구독자를 위해서 자, 그냥 수다 위주의 여러가지 또는 정보 이런 거를 좀 올려 드리려고 해요. 건프라를 만들 때 여러가지 유파들이 있어요. 다양한 유파들이 있는데 요거를 제가 이제 가조립파, 가조파라고 부르죠, 일명. 요 가조파에 대한 여러가지 또 분류가 있습니다. 그 여러가지 제작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유파가 있어요. 여기에도 나름 이 또 강호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이 건프라라는 것도 건프라만 엄밀히 따지면 조금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건프라가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일명 가조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조립 유파. 가조립이란 무엇이냐, 옛날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프라모델이라는 거는 무조건 정통파가 있었어요. 정통파는 뭐냐면 프라모델은 무조건 풀도색을 해야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은 왜 그러냐, 일단 컬러 사출이 거의 없던 시절이에요. 부품이 그냥 한 가지 색 또는 두 가지 색 정도로만 사출이 되던 시절이라 사실 더 초창기로 넘어가면은 대부분 한 가지 색으로 부품이 모든 런너가 사출이 됐었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프라모델들은 아직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한 개, 두 개 정도의 사출색으로만 판매를 제품을 생산하고 있죠. 타미야가 아직까지 대표적으로, 밀리터리류는 아직까지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보세요. 요런 타미야 제품, 요런 거는 일단 내용물을 보시면은 환장합니다. 요런 식이죠. 요런 식. 자, 요런 식입니다. 자, 요건 지금 제가 제작하다가 만 오토바이인데요. 보시면은 크롬으로 이제 나온 도금 파츠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흰색, 그래도 분류가 돼 있긴 하네요. 흰색 파츠, 은색, 그게 답니다. 흰색 파츠 모아놓은 거, 은색 파츠 모아놓은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출색은 도금을 빼고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마어마한 데칼 지옥.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완성해야 되는데 사출은 두 가지 컬러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아직도 스케일 모형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풀도색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프라모델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되게 매니악한 장르가 됐죠. 하지만 이제 반다이에서 잔머리를 굴렸기 때문에 이제는 부품별로 컬러가 정해져서 사출이 돼서 어느 정도 색칠을 안 하고 조립을 해도 그냥 예쁘게 완성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조립파라는 게 생겨났어요. 그냥 도색을 아예 안 하고 기본적인 조립만 하고 그냥 때깔만 좀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마감으로 마지막에 탑코트만 뿌리는 요 정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유파가 생겨났죠. 자, 그러면 이제 가조립파에도 여러 문파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뒤로 갈수록 좀 더 전투력이 높은 그런 유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진성 가조립파.
그냥 기본 조립만 정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가조립, 일단 가조립이란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자면, 원래 가조립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조립을 하는 걸 뜻하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원래 풀도색을 하던 분들이 도색을 하기 전에 임시로 조립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성 가조립파, 바로 도색 자체를 아예 안 하고 기본적으로 게이트 잘라서, 물론 이제 게이트 부분은 조금 다듬어야죠. 의외로 빡십니다, 그것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선 장비랑 여건만 갖춰져 있으면 풀도색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게이트를 수정하는데 일반적으로 풀도색 하는 분들은 게이트를 수정할 때 그냥 확확 밀어버리거든요. 어차피 풀도색 할 거기 때문에 게이트 부분을 갖다 백화현상까지 신경을 아예 쓰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더 편합니다. 백화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얼마나 게이트를 깔끔하게 정리하느냐, 요게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물론 그래서 게이트 정리만 하고, 그리고 기본 데칼 붙이고, 먹선 정도만 넣고, 그 다음에 탑코트로 뿌려서 마무리한다. 이게 요즘 흔하게 얘기하는 그냥 진성 가조립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조립파에서 조금 더 발달된 유파가 있어요. 요건 바로 부분 도색파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거의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부분 도색파는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가조립을 하는 분들이 레벨이 올라가서 조금 더 욕심 좀 부려보자. 왜냐면 RG 같은 경우는 거의 그래도 색깔이 완벽하게 맞춰서 나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도 모든 파츠가 원작 설정대로 컬러가 정해져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100% 완벽하게 컬러가 정해져서 나오는 프라는 몇 개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론 요거예요. 첫 번째 작품 아닌가요, 이게? 아닌가? 부분적으로는 컬러가 원작하고 다르게 사출이 되기 때문에 요소마다 이제 브러쉬로 도색을 해주는 그런 유파들이 있어요. 또는 뭐 건담 마카 등을 이용해서, 또는 뭐 에나멜이나 라카, 뭐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그런 걸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도색을 해서 원작 설정에 가깝게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유파들을 바로 부분 도색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부분 도색파에서도 약간 하수와 고수가 있어요. 하수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 조립만 하고 그 다음에 부분 도색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하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분 도색파에서도 고수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바로 접합선 수정을 전부 다 하고 그 다음에 부분 도색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감까지. 자,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커티만 쓰지 않았지, 접합선 수정 다 하지, 부분 도색 다 하지, 탑코트 뿌리고 마감하지, 뭐 데칼 붙이는 분들도 많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부분 도색파에서는 약간 고수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가조립파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에어브러쉬가 없다는 겁니다. 에어브러쉬가 있는 분들은 굳이 가조립을 할 필요가 없죠, 사실. 에어브러쉬가 없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가조립이 또 발달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가조립파에서도 가장 레벨이 전투력이 높은 유파들이 있습니다. 네, 이건 바로 풀도색파예요. 풀도색파.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사실은 가조립의 영역을 좀 벗어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가조립파라고 보기 힘들어요, 사실상. 왜냐면은 이분들은 사실 제가 거기에 조금 해당되기도 해요, 어떤 면에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에어브러쉬 없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제작을 했는데, 이 풀도색파에도 하수와 고수가 있어요. 일단 하수부터 얘기 드리자면은 접합선 수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 조립을 한 다음에 라카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어쨌건 전체적으로 풀 도색을 하는 분들이에요. 어찌 됐건 플라스틱보다는 도색한 때깔이 훨씬 이쁜 건 사실이에요. 아무리 플라스틱 사출 제품이 좋아도 페인트의 그 때깔을 따라가진 못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풀 도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서페이서를 사용하셔야 돼요. 하지만 서페이서를 쓰고 그 위에다가 캔 스프레이로 도색을 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에어브러쉬 방식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캔 스프레이 도색이 미세하게 작업이 좀 쉽지 않다는 거, 아무래도 에어브러쉬보다는 좀 크게 튀니까, 그리고 좀 두껍게 칠해질 수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일단 비싸죠.
캔 스프레이 많이 쓰다 보면은 생각보다 금액이 좀 많이 깨져요. 그래서 에어브러쉬만 없을 뿐이지 이분들은 사실 거의 그냥 일반적인 접합손 수정만 안 했을 뿐이지 일반적인 정석 모델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애매한 경계에 있는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풀도색파의 고수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제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제 입으로 제가 고수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솔직히 고수는 고수예요, 저도. 자, 뭐냐, 바로 에어브러쉬를 쓰지 않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접합선을 다 수정하고요.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퍼티도 이용하고, 그리고 뭐 웨더링, 물론 저는 뭐 이제 서페이서로 풀도색을 요즘엔 안 하죠. 요즘엔 안 하지만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에어브러쉬를 구입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 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퍼티로 접합선 다 수정하고 서페이서 뿌려서 표면 작업하고 그 다음에 캔 스프레이로 전체 도색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데칼 붙이고 웨더링하고 또 뭐 마감제 뿌리고, 사실 이렇게 되면은 에어브러쉬를 쓰지 않았을 뿐이지 정석파에 속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은 요즘에는 드문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에어브러쉬도 옛날보다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고, 그리고 사실 그 정도까지 제작을 하는데 에어브러쉬를 쓰지 않고 제작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손해일 수도 있어요. 결과물에서 약간 손해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로 퍼티까지 써가면서 접합선을 수정하고 서페이서까지 뿌리는 지경에 가는 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에어브러쉬를 구입해서, 자, 가조리파에서는 발을 빼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 정도까지 가면. 근데 이제 에어브러쉬 뿌리는 게 귀찮아서 좀 특수하게, 저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케이스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에어브러쉬가 터져가지고 아직도 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넓은 면적은, 에어브러쉬 있는 분들도 사실은 넓은 면적은 캔 스프레이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모델이나 오토 모델, 요런 자동차 모델 같은 경우는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밑바탕을 갖다 그냥 도색할 때, 그리고 뭐 이제 탑코트 뿌리고 이럴 때는 사실 에어브러쉬보다 캔 스프레이를, 자, 어쨌든 저런 뭐 오토바이 자동차 모델 이런 쪽에서는, 탱크 쪽 이런 쪽에서는 아직도 캔 스프레이가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기본 칠 같은 걸 깔 때는. 풀도색 고수인 분들은 사실 에어브러쉬를 구입할 여력이 안 되거나 이제 뭐 환경이 안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부분은 이제 금전적인 문제죠. 에어브러쉬라는 게 아무래도 구입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학생분들은 사실 구입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저 또한 고등학교 때 제가 전공이 좀 이제 뭐 미술 쪽이라서 부모님을 졸라서 에어브러쉬를 구입하게 된 거지, 사실은 저도 돈이 없어서 자력으로는 에어브러쉬를 구입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타미야 스프레이워크라는 쓰레기품을 잠깐 쓰긴 했었어요. 사실 타미야 스프레이워크를 혹시 구입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분들은 제가 강력하게 얘기 드리는데 구입하지 마세요. 100% 후회합니다. 그냥 그거 구입할 돈이면 돈 조금 더 모으거나 중고로 그냥 에어브러쉬 구입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다. 타미야한테는 죄송합니다. 스프레이워크가 아주 후지다는 건 아닙니다. 쓸 수는 있는데 가격 대비 성능이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그리고 너무 시끄러워서 소음 문제 때문에 가장 문제가 돼요. 시끄러워. 일단 민원 들어옵니다, 옆집에서. 뭐 특수한 목적에 맞는 분들만 타미야 스프레이워크를 사용하세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도색을 하시는 고수분들은 사실 프라모델의 정석적인 부분을 모두 다 배운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퍼티 써서 표면 처리하고 서페이서 뿌리실 정도면은 가조리파에서는 사실 멀어진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에어브러쉬만 구입하시면은 일반적인 그냥 정석 모델러 분들로 올라가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준비가 다 된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돈이 없어서 에어브러쉬를 못 샀기 때문에 에어브러쉬 없이 캔 스프레이랑 뭐 부분 도색만 이용해서 어릴 때부터 계속 도색을 해왔던 뭐 그런 모델러예요. 그래서 모든 작업에 대한 지식은 다 알게 됐고, 심지어는,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가조리파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정말 가조립만 해서 완성하시는 진성 가조리파, 부분 도색을 하는 부분 도색파, 풀 도색을 하는 뭔가 가조리파라고 보기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는 풀 도색파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냥 쉬어가는 차원에서 영상을 제가 자주 못 올리기 때문에 저도 입이 근질근질해서 잡지식 코너를 한번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영상은 되도록 자주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